원국 일간충과 행운 합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자고요. 해보니까 충 공부가 만만치 않죠? 근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좋습니다. 간단하지 않죠? 간단하지 않아. 몇 시간을 해야 된다니까. 자, 원국 일간충한 행운 합극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이 원국 일간충과 행운 합극이라고 한다면 이미 원국에는 일간충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원국에 일간충이 있는데 행운에서 합이나 극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합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충이 있는데. 합극이 되면은 충이 자, 원국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간목이 경금과 더불어서 충이 있다 이거예요. 이 원골이 일간충이 있는 거죠? 네. 근데 행운에서 합이 들어오거나, 그렇죠? 극이 들어왔을 때, 이럴 수 있잖아. 여기는 합의 운이고 아래는 극의 운이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합극에는 충거잖아. 충거. 그렇죠? 충이 날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충력 정지야. 그렇죠? 충력이 정지하는 거잖아. 충의 힘이. 그렇죠? 자, 그런데 왜 합은 묶는다 해서 이 합운에는 충이 묶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이 극운에는 왜 충력이 정지가 될까? 왜? 여러분이 보시면은 간목과 이 경금은 서로 합하는 녀석들이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요? 극으로 들어와. 여기는 이게 충이 합한 결과죠. 여기는 충이죠, 그대로.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합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의 운으로 놓여. 극의 운으로. 다시 얘기해서 내가 합하는 녀석과 내가 합하는 녀석의 그 합하는 녀석끼리는 반드시 극의 관계에 놓이더라. 그러니까 충은 극을 보듬고 있지만 그 서로가 합하는 녀석들끼리는 다시 또 반드시 합의 관계에 놓이더라. 그러니까 합운이 들어오게 되면 충 자체는 어떻게 충력이 떨어져.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녀석이 예를 들어서 신금이 들어왔다 이거 봐. 간목 이렇게 경금이 있는데 신금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극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극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이 충력 자체가 쉽게 말해서 이 합이 들어왔을 때, 합이 위에 극했을 때 우리가 충력이 떨어지잖아. 그렇죠? 이렇듯이 극운이 들어오면 충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극운이 들어오면 충력은 떨어진다고. 천간이 이렇게 합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끼리 이렇게 합을 하면은 을축에 쇠를 놓고 다 이랬죠? 그러면 일찍 결혼하게 되면은 이런 분을 시어머니 모시고 시어머니 상까지 치르고 이혼해야 되는 남편 죽고 이혼해야 되는 그런 팔자들 늦게 결혼해라 이런 뜻이에요. 아셨겠죠? 자, 그래서 팔자소가는 여명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지지에 뭐 사고를 좀 여러 개 놓는다고 한다면 되게 화계가 서글났다 그래서 그 팔자는 활인 종교명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활인 종교목으로 가면 좋지만 신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고란을 낳죠. 고란쌀을 낳았으니까 어때요? 자식 놓고 되게 어떻게 남편들이 생리사별로 들어가, 사별로 들어가. 그래서 결혼을 반드시 늦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고란쌀 기억나요? 몇 개인지? 고란쌀 몇 개일까요? 대표적으로 있죠? 을사, 정사, 신해, 그다음 무신해, 또 갑인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5개 정도는 대체적으로 고란을 낳다 그래서 고란을 놓게 되면 사람들이 어때요? 대단히 예민해. 그 다음에 바깥에서는 잘해. 아주 멋있어. 근데 집에 들어오면 대체적으로 남편하고의 관계가 되게 원진 규문에 놓이듯이 예민해요. 아주 그래요. 그래 아주 사람들이 인정도 있고 대단히 아주 따뜻한 성감이 굉장히 많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이 고란을 낳았다고 한다면 식상계가 너무 많이 발달해 가지고 되게 자식 놓고 득자 부별하는 사주팔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껏 원국 일간충과 행운 합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셨어요. 원국 일간학과 행운 합극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셨는데, 그러나 이런 사주팔자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충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신운이 오거나 을이 오게 되면 충력이 강화돼 가지고 어떻게 된다? 충이 발되겠죠? 그러나 화분에서는 충력이 없어 세월돼 가지고 결국 충코가 들어오더라, 이렇게 볼 수 있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충은 좋다 나쁘다 이런 뜻이에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떤 운이에요?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쟤를 택하겠다, 돈을 가지고 오겠다. 뭘로? 공부를 해서 내가 신강해졌죠? 이렇게 인성을 보고 신강해 준 사람이 쟤를 탐한다고 한다면 탐재 괴인이야. 재물을 탐해서 공부를 멀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저런 팔자들은 저 구조라고 한다면 되게 이해타산적이고 신발끈을 음식점에 가서 제일 늦게 매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자가 돈 하는데 실제 돈을 만질 수도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근데 보니까 아이고야, 해중에 간목이 장생으로 들어와 있는데 해가 충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들어와 있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되게 우리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그 재물을 본인이 전부 다 가져가게 되는 사주팔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행운에 의한 이제 우리가 원국 일간충과 행운 합급을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144페이지 행운에 의한 일간충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행운에 의한 일간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문제 뭐 풀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또 세 번째인가요? 행운에 의한 일간충 한번 좀 보시자고. 행운에 의한 일간충은 여러분에게 또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행운들은 보시게 되면은 보시니까 이렇게 행운충은 토를 기준으로 목화의 영역이 있고 금수의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충이라고 하는 것은 왜? 방향과 계절의 충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근데 이렇게 갑을병정보다는 갑을병정의 그 다음에 경, 신, 임계가 서로 충하게 되는데 뻔한 얘기예요. 얘네들 즉 음간에 놓이는, 뭐 음간 아니에요. 경금은 양간이고 임수는 양간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음간 이렇게 얘기한 건 상대적으로 뭐예요? 양의 발산에 비해서 음의 수용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간 그러는데 음간이 양간을 치는 형상들이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금목이 상쟁하고 수화가 상전해서 순충으로다가 충력이 어떻다고요? 강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화된다 이랬어. 그럼 이러한 사실을 이제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가 이제 한번 좀 풀어보면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이 개수야 이렇게 개수인데 이 사주팔자가 정화가 들어올 수 있잖아 이렇게. 이 행운이 이렇다고 보자고요. 이렇게 들어오면 충이 어떻게 된 거예요? 행운에 의해서 일간충이 됐죠. 충역이 강화돼서 어떻게 충이 발한다 이렇게 돼 있어. 충발은 좋다? 나쁘다? 좋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충발은 결국은 육친과 그래서 공교롭게 2017년이 정유년이니까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봤습니다만 반드시 인성만은 아니잖아요. 비식적 관인으로 다 들어오는 것을 충을 우리가 해설을 멋있게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갑을 병정에 놓이는 사람이 어떻게 경신 인계에 놓이는 사람보다는 이게 충운에 놓여서도 충운이 좀 영향이 좀 덜한 기운은 있어요. 그래도 거의 도찐개쯤 비슷해요. 어쨌든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의 사주팔자를 우리가 좀 한번 좀 풀어볼까요? 자, 한번 좀 풀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병인에 개사, 병인이 개사에 경진, 경진 개, 경진의 개미야. 여명, 네. 여명이다. 자, 갑오 연운이에요. 네, 갑오 연운이에요. 자, 이 사주팔자를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 자, 이 사주팔자는 천간충 중에서도 일간충과 연간충이 있는데 일간충에는 원국 일간충이 있고 행운 일간충이 있는데 어떤 충에 해당되던가요? 보니까 없는데 갑오년이 됐으니까 뭐예요? 행운 일간충이 되었더라. 여러분 바로 천간이 어때요? 지금 표리로 돼 있네? 네. 표리잖아. 네. 표리가 식상으로 놓여 있으면 공부를 잘하다 못한다? 무조건 답이 나와야 돼. 잘한다. 무조건 잘하는 거야. 왜? 식은 뭐예요? 내가 드러내는 거잖아. 식상은 도화잖아. 드러내는데 뭘 드러내고 싶은 거야? 뭘? 인성이라고. 그러니까 이 감성계가 드러내. 오지랖이 뭘로? 공부 배운 거를 드러내기도 공부를 잘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딱 보고선 이 사람 공부를 잘할까 못할까 얘기를 했어. 공부 잘해요 못해요? 잘한다고. 잘하는데 이 사람은 보자고 인사에 이미 두 개가 놓여있네. 전문가네? 근데 진미가 놓여있네. 토가 놓여있네. 뭐예요? 전문가인데 공직자예요 의사예요? 의사가 되게 쉬워. 물론 공직자가 되겠죠. 그런데 경진을 낳으면 뭐예요? 경진은 무조건 제가 뭐라 그랬어? 경진의 직업은 할인업. 할인 중에서도 기축과 더불어서 경술과 더불어서 되게 교육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육자 더불어서 경진 경술을 낳았으면은 되게 생김새가 미인이 많더라.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십성 육신의 중에서도 육칠의 부조화는 어때요?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금목으로다가 상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절대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사주팔자를 우리가 하나를 좀 풀어보시자고요. 풀어보니까 뭐라 나왔나요? 일간충의 중에서 무술갑인. 아까 이거 풀었나요? 안 풀었어요. 무술갑인
무술의 갑인의 경진 경진의 개미가 있다라고 보시는데 남명이에요. 보니까 이 사람은 갑오 연운에 있네요. 그렇죠? 갑오 14년 이 연운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이미 천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충. 이걸 우리가 무슨 충? 일간충. 일간충이라고 얘기하는데 일간충에 보니까 무슨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간목이라고 하는 쟁충이에요? 투충이에요? 그충. 투충이 들어와 있더라. 투충이. 요 투충운의 주어는 너다. 그렇죠? 그러면 너에 의한 충, 만약에 대운에서 인생이 막히는 운 같으면은 인생이 통관오행이잖아. 그렇죠? 공부가 안 돼버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주들은 뭘 해서 먹고 사는 자주예요? 공부해서 이큼 명예를 취해 가려고 하는 사주팔자들. 그런데 요 신금의 운이 들어오면 어떤 운이 들어와 있어요? 투충이 들어오잖아. 을이 들어오게 되면은 쟁충이 들어와. 어떤 형태든 다 뭐예요? 너가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렇죠? 이랬을 때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쟁충, 투충, 운에 전부 다 충이 발해. 근데 여명의 입장에서 되게 이렇게 투충의 운에 들어와 있다 이거잖아요. 그 관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관운 중에서 이 관을 내가 의식해서 가니까 을미를 놓은 사람이 관을 의식해서 갈 때 반듯한 공직에 들어가거나 살생 내건업에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때요? 괜찮아. 근데 그 관을 내가 먹자 입자 사업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야 다. 팔자소관이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투축의 운이 들어왔을 때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 묘, 해, 묘, 그 다음에 을이 전부 다 내가 일간이 신강해지는 운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관을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취할 수가 있어.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저런 운에 대체적으로 인성을 바탕으로 관을 먹고 가면 관인상생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합격의 운, 그 다음에 내가 뭐예요? 좋은 직장과 좋은 남편과 인연할 수 있는 운,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을신이 들어왔기엔 나쁘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왜? 신금 투충이 들어오면 얘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얘는 편두통 이전체가 들어와야 되잖아. 그런데 이 자체가 신금이 들어와서 지지를 보니까 뭘로 들어와 있어요? 내가 지금 놓여있고 얘 놓여있는 게 해묘 위로 다 들어와 있네. 그렇죠? 그럼 다 뭐예요? 이 사람은 강해지지. 그렇죠? 인성이 설령 인성이 삼합으로 들어간다 그래도 내가 강해지는데 양인가살인데 이걸 못 이겨? 이기지. 그래서 관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합격하거나 이럴 때 결혼하거나 좋은.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신명운에는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뭐에 어디에 좋은 거야? 어디에? 음식 장사? 옷 장사? 뭐예요? 할인, 종교, 유경, 센 직업이라고. 합격하지 뭐. 그냥 자신 있게 합격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을미가 들어왔어 이렇게. 을미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있어 이럴 때?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이 들어온대 이렇게 얘기해. 천간지지가. 그래서 되게 사기수가 들어와. 내가 무리하게 어떻게 하는 거야? 관을 취하려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 수성해야 돼. 을미가 들어오면. 그래서 이럴 때는 팔자가 그런데 대개 보면 여명의 을미로 들어오게 되면 활인, 종교업이 아니면 어떻다 팔자가 다 아름답지 못해. 다 복부 수술 다 하는 사람들이야. 1점 수익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놓여있어요? 해수가 통관 오행으로 예쁘게 놓여있네요. 괜찮은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여자가 술미술을 낳네. 전형적으로 뭐예요? 3개 정도 놓여있으니까 화계 과숙을 낳죠. 해, 묘, 미, 삼합인데 사, 오, 미 방합으로 놓게 되면은 진사지. 그렇죠? 진이 과숙인데 과숙은 없어. 그렇지만 술, 해, 술이라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천문에 묘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저런 사람은
화계 팔자. 화계가 너무 많은데 전부 다 술해의 뭐의 천문의 영역으로 났기 때문에 전부 다 뭐예요? 센 직업 활인의 팔자라고 가면 어떻다? 팔자는 살지만 그러지 않고 일반 먹자 입자 사업으로 가면 되게 망하는 사주팔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주팔자는 노인자리가 해월에 태어나서 그 내가 신강해진 거예요. 여기가 요거를 우리가 의식한다고 한다면, 근데 이걸 의식하지 않는다면 신약해. 요거 하나만 놓고 그래서 이 해월에 태어난 사람이 병화를 봤으니까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하겠죠. 철새에 을목을 넣어가지고 새를 낳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활인업에 갔을 때만 팔자 소관이 좋아지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사주팔자를 일간충과 행운충으로다가 우리가 좀 한번 좀 이렇게 좀 살펴봤답니다. 자, 그러면 원북천간합충과 행운합충국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으로다가 또 넘겨서 이제 또 복습 겸 다시 한번 이 사주팔자를 쭉 해서 이제 풀어볼 거예요. 자, 보는데 오늘 이제 배우신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는 간단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그 양태는 사뭇 복잡하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제가 생각돼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